오늘은 무슨 요일? 금요일. 금요일은 어떤 날?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보시죠. 알겠어. 근데 왜? 무슨 조사가 나왔는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했습니다. 이 최근 사이에 한번 흐름을 보세요.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흐름이 이러했습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는 이재명 대표가 19, 한동훈 16, 그 다음에는 23, 22, 26, 23 나왔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24, 이재명 민주당 대표 23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갤럽이라는 이 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24는 최고치라고 하네요. 최고치. 그동안에 나왔던 숫자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요. 저건 뭐 24, 23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물론 전에 그것도 다 오차범위 이내지만 이 그래프가 아주 살짝이기는 하나 어떻게 됐어요? 이 그래프가 이게 이럴 때 뭐라 그러죠? 그게 뭐 교직이 됐다 그러나요? 이게 이렇게 뭐 크로스 됐다. 골든 크로스. 아, 예. 아유, 참 제가 무식해가지고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원래 전문 용어입니다. 네. 예. 최병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조사는 그럼 어떻게 좀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재밌는 게 예. 총선이라는 게 약간 리더십 대결의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2024년 총선에 대해서 2012년 총선과 유사하단 말을 많이 하거든요. 2012년 총선에 그때도 이제 정권 심판 여론이 강했고, 예. 바로 직전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우리 야권연대가 이제 또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고, 예.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계열로 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민주당으로 치면 한명숙 대표가 있었는데, 예.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의 어떤 리더십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표 비대위원장 쪽이 승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역전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전체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가지고 민주당 역시도 뭔가 좀 호감도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예.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갤럽이라는 이제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말고 지금 사실 상황에서 궁금한 거는 뭐 이런 걸 거예요.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는데 그걸 좀 알려줘.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갤럽 오늘 건 아니고요. 오늘 발표된 조사는 아니고 최근에 조사가 이제 나온 건데 갤럽 조사는 아닙니다. 오늘 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MBS 조사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조국 혁신당 7.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격차는 얼마 차이입니까? 보자. 8%포인트 차이네요. 이것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갤럽 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이러합니다.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조국 혁신당 6. 이거는 두 정당 간의 격차가 37, 31이기 때문에 6%포인트 차이면 오차범위 바뀌다? 아니에요. 이거는 오차범위 안에 있다. 이런 건데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 그래픽을 조금 놔둬봐 주세요. 이게 참 뭐랄까 이게 절묘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금 37이에요. 민주당 31이죠. 조국 혁신당 6이죠. 근데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을 만약에 저 지지율을 그냥 단순하게 더해보세요. 31 더하기 6은 얼마입니까? 37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더하면 37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37이 나왔다. 이게 절묘하다. 좀 전에 그 MBS 거 다시 한번 주세요. MBS 것도요. 이거 보세요. MBS 거예요. 이거는. 이 국민의힘 37이죠. 민주 29고 조국 혁신당 7이잖아요. 그러면 저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한번 더해보세요. 몇 나와요? 36. 국민의힘 37. 이것도 거의 지금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야, 승부는 지금부터야. 승부는 지금부터다. 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격차가 얼마였습니까?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겼는데 그때처럼 지금 이 총선은 팽팽해. 크게 변한 게 없어. 그래서 막판 한 달 동안 누가 민심을 잡느냐의 승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이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것 같다.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이탈층이 이 조국 혁신당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그 명령대전, 그다음에 차기 지도자,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요거 좀 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방금 그 앵커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하면은 국민의힘과 거의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있습니다. 나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론조사 일일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이제 겨우 주자가 일루에 나갔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차기 지도자 그 지지율이 26%에서 23%로 내려간 걸로 나오는데 예. 그러면은 10명 중 1명꼴로 지지를 다시 유보하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게 민주당의 세력 분포를 보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될 때 77%를 득표를 했고 22% 정도는 이재명 대표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즉 10명 중 2명의 지지자는 비명인 거예요. 예. 그중에서 이번 비명 행사 공천 파동이 벌어지면서 10명 중에 1명은 이미 지지를 유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득표한 득표율이 55.2%거든요. 예. 그 지지층은 민주당의 고유한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층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명 중 1명이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 당장 득표율이 50%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예. 10명 중 2명이 철회하게 되면은 45%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여파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과제고 반대로 그것을 차단을 못하면은 원희룡 후보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더한 게 국민의힘이랑 지금 거의 같거나 엇비슷하거나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부는 지금부터야. 한 달 동안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야. 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죠.